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푸드쌤과 풀어보면 좋을 법한 문제들을 한번 꼽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버전이어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좀 잘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끄어놓은 부분들은 안 풀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X 치시면서 하시면 되고, 푸셨다면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기사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여기 네모네모도 도지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네모네모도 도지사와 네모네모도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방자치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 지방자치 부분이 어떻게 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권력 분립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 있냐? 중앙정부와는 수직이죠. 맞죠? 그리고 중앙정부, 네. 중앙정부와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수직적 권력 분립 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누굽니까? 네모네모 도지사가 네모네모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정해서 답은 4번입니다. 네.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헌법재판소와 관련 있는데요. 자,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역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정당해산 심판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자격이 있는 1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몇인? 9인의 재판관. 그 중에 그 9인 안에서 재판소장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인이 아니라 9인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자, 행정부가 니은을 제청할 수 있나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저번에 선생님 팩트체크할 때 했었죠. 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댔어요? 재판 당사자 혹은 법원도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존재가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였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한 이름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디귿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청구해야 돼요. 무조건.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당사자 청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관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A 1인데 갑자기 B가 오지랖 넓게 나선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뭘 내린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각하를 내린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벌써 두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풀 문제가 3문제가 있네요.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 기역, 니은이 똑같이 동그라미 법원, 세모 법원이라고 해서 같은 법원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예전에 신급제도를 배웠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땡땡 법원이 나왔고 불복해서 항소했다. 요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소 신급제도에서 언제 하는 거였습니까? 네, 까먹으셨다고요? 그럼 교과서 여러분들 어디 보셔야 되는 거냐? 60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였냐? 1심 재판 판결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재청구하는 경우였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항소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땡땡 법원은 몇 심? 1심이란 겁니다. 자, 항소심을 재판을 담당했다. 그럼 몇 심입니까? 2심이죠. 그러면 이 니은 세무 법원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의부 1심이 합의부 3명이었다라면은 2심은 누굽니까? 고등법원이었겠죠. 자, 근데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이었습니다. 1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단독이거나 또는 지방법원에 지원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원래 그 지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의정부라든지 서울이 좀 크기 때문에 의정부 이런 데서는 잘 오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도 약간 뭔가 자그마한 지사 같은 걸 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심을 했다면 2심은 어디서? 원래 서울지방법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직접 말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역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요거는 어디였어요? 헌재였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사법부 최고기관은 대법원인데 세무법원은 아니죠. 대법원이 되려면 이게 3심 아니면 상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기역은 니은의 판결에 대한 상고상권을 담당한다고요? 1심인데요? 해당 안 됩니다. 자, 니은은 기역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재판 당사자 허락을 받지 않고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됐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심판을 청구하였네요. 그런데 이 A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일단 정리합시다. 여기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기역 당했죠. 자,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재판 당사자는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심사형? 위헌 법률 심사형, 위헌 심사형도 됩니다. 위헌 일단 심사형 헌법소원에 제기를 합니다. 자, 요걸 제기를 했는데 헌법에 위반 안 됐어. 그러면은 인용, 기각, 각하 중에 뭡니까? 헌법에 자,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안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각하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인용 아니면 기각일 텐데, 자, 뭐가 해당이 될까? 자, 이응 기역 우리 한번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이응은 맞다라는 거였죠. 자, 근데 기각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답은 기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하고.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는 고등법원이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바로 아니라고 했는데 헌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법원은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왜 굳이 기각했을까요? 판단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4번은 요거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 우리가 그 판결의 내용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부라는 게 우리가 권력 분립에 의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 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이러면 서로 침해할 수 있겠죠. 모순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A의 심판 결과 만약에 법이 위반된다라고 했으면 상시지만 상시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밑줄친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건 뭐냐라는 건데요. 자, 동그라미 광역시의 세모구 의회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어서 틀린 겁니다. 자, 리은의 효력은 이 전체에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모구의회에서 세모구에 적용되는 법을 만든 거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조례 밑에가 뭐였어요? 규칙이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디귿은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의사결정이다가 아니라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네, 3쪽에도 지금 한 문제 안 풀어도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 X치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도 좀 간단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에 이제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거 어떤 거랑 관련됐어요? 탄핵 소추였죠. 그럼 이 A는 소추를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탄핵 심판을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재판관을 임명한댔어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행정부랑 상관없죠. 입법부죠. 자, B는 최종 심을 담당한다고요? 3심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 못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국회의장을 대통령 임명하지 않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2020년 3월 고2 학력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숫자가 나와서 여러분 바로 겁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은 말이죠.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위반했는지, 헌법이 위반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니은의 대상에 포함한다. 네,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디귿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범위 정도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자, 해당 연도 접수 건수 합계 중에 리을의 비율은 1989년보다 2018년에 더 높다. 그럼 봅시다. 자, 425분에 얘는 283이니까 한 60에서 70% 나오겠죠. 근데 얘는 2427분에 2488이니까 거의 99% 정도 차지하겠죠. 그래서 더 높습니다. 자, 접수 건수의 합계는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심판이 맞죠? 법원의 제청에 의한 심판보다 적다. 자, 법원이 이제 제청에 의한 심판은 뭐였습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겠죠. 사실 위헌 법률 심판이 법원이 제청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법원한테 이거 대신 좀 해줘 라고 해서 그래 너의 말이 조금 일리가 있네. 헌법재판소에 내가 대신 청구를 할게 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거는
헌법 소원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가 많다기 때문에 답은 5번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2020년 6월 고2 학력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심에서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은 갑이 항소했다. 그럼 1심에서 2심 가겠네요. 자, 그러면 2심이 고등법원이었네요. 오호라. 그러면 좀 큰 건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네, 합의부였다라는 겁니다. 지방법원. 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방법원, 네, 지방법원에서도 아니면은 그 지방법원의 작은 지원에서도 3명의 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심은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근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오답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자, 주민들은 어떻게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선거 참여할 수 있고요. 틀린 거, 일정 수의 이상의 주민들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모르겠으면 세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짤지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요거 뭐라고 했어요? 비리 저지른 지자체장을 임기 전에 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거. 주민 소환이라고 얘기했었죠.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좀 나왔었냐면 이렇게 삼척이라든지 우리 원전을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이야기로 주민 투표가 진행되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답은요 무엇이냐면 3번입니다. 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왜? 직접 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은 조금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4번과 17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사유지 흡연 단속 근거 마련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기억. 자, 1번 기억의 장은 서울특별시 장은 땡땡특별시 장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우리 위임 사무라는 거 있었죠. 위임 사무가 뭐냐?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좀 내려보낸 업무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크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세라든지 세금 걷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조금 해줘라고 해서 위임, 맡기는 사무를 얘기를 합니다. 대신 자, 그렇지만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있죠. 자치 사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기역은 광역, 니은은 기초.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시, 광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어요? 자, 경기도, 네, 과천시 이러면 어디까지가 였습니까? 여기가 광역, 여기가 기초였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효력은 기역의 전체가 아니고요. 네. 니은의 전체, 왜냐하면 세무구라고 조례라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구에서만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특별시, 이런 조례를 만든 데는 리을이 아니라 세무구의회에서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구청장이 니은, 세무구의 예산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 요거는 세무구의회가 우리 국회도 보면은 정부가 짠 이제 1년 예산을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 계속 본다고 했었죠.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4번이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자, 17번은 밑에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B의 헌법재판소겠죠.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했는데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A가 법원한테 청구했는데 법원이 뭐를 했다?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B의 헌법소원인데 이 어떤 헌법소원입니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청구했을까요? B는 헌법재판소였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벌써 틀리는 게 있습니다. 3번 아니죠. 자, A는 해당 심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자, A가 판단하지 않았죠. 자, 오히려 판단했다면 넘겼겠지만 A는 기각했죠. 그 얘기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B는 헌법재판소에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중에 여러분 피해의 최소성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위반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다? 이건 기각된 거여서 상실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요거 찍는데 너무 배고프네요. 여러분 지금 밥은 잘 드시고 하시는 거죠? 네, 시험 기간이니까 든든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보고 주민투표네 해서 주민투표가 아니라, 자, 위 직무를 하다가 법을 어겼다. 그래서 주민투표로 해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주민 소환입니다. 선생님, 주민투표랑 주민소환 다릅니다. 자, 주민투표, 네,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 우리 국민투표의 주민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둘은 네,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은 이거 이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이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했다 싶을 때 감사를 청구. 이거 뭐냐? 주민감사.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하냐? 답은 2번입니다. 주민들이 네, 직접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감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나를 설명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건가 봅시다. 자, 요거 처음 보는 듯 하지만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공권력이 그래서 국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헌법상에 적혀있는 권리들이 침해된 경우에는 어떤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자, 법원의 제청으로 법원이 이 제청 대신해주는 거 오케이 라고 하면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었죠. 자,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법원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자, 지난 시간 선생님 수업 시간 관통죄를 얘기했습니다. 이 관통죄가 없을 때 이 A라는 사람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재판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겠죠. 이게 재판의 전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A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신청을 안 적어준 반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법원이 응 이러면서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 열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기각을 했다. 네, 두 번째 기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로 가서 두 번째가 뭐였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였냐? 자,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의 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더라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가해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을 상고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을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이렇게 넘길 수 없고요. 자,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서로의 방을 지켜주잖아요. 왜냐면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안 치웠어 이러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서로의 결정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나의 제청을 통해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입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헌법에 이제 어긋나지 않게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와 달리 나는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는 헌법소원, 사실은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더 정확하지만 헌법소원로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그리고 나는 위헌 법률 심판 이렇게 해서 니은 이을이죠. 네. 사실 헌법소원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위헌 심사형.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헌법 106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자, 요거는 행정부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왜? 이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관들이 누군가의 위협을 받지 않고 판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18번에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2020년 3월 드디어 고3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고3. 여러분, 요거 교과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지방선거도 하고 주민소환,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기억입니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 선거는 아니었죠. 대의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디귿에 의해 조례 개정 및 개폐에 대한 의결권. 자, 그러면 청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의결권은 의원들이 가집니다. 의회에. 자, 리을 지역구 의원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 아니었어요? 기초의회 지역구는 무슨 선거구? 중대 선거구더라. 자, 그리고 미음 그 권한은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규칙을 만들 수 있죠. 자, 리을 지방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제도 둘 다 적용됩니다.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을 뽑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주민소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쪽에는요 또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조례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의회가 했구나라는 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 땡땡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죠. 자, 니은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세무도 의회가 가진다. 아니죠.
땡땡시에서 한 거는 땡땡시 의회에서 해야겠죠. 자, 디귿은 예산 심의 확정 요거 어디서 한댔습니까? 자, 땡땡시 의회지 땡땡시장이 아니라고 선생님 얘기했었습니다. 자, 리을은 디귿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 둘 다 해당된다라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디귿, 리을 방금 전에. 자, 그리고 디귿 땡땡시장과 도지사는 세무세운 도지사는 집행기관이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꽤 반복되는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기본권의 범위는 제한적인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 법익의 균형성, 침해되는 사익보다 지켜질 수 있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라고 했죠. 그 균형이 가진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이었죠. 자, 그러면은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권리다. 자유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헌법소원 요거는 개인이 그냥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은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16번은 그림을 쌤이 넣었습니다. 이거 그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풀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자, A 제도입니다. 자, 요거는 지방정부 역할을 한다. 이 얘기는 바로 지방자치 제도구나 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방자치가 뭘까? 자, 국가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한다. 자, 효율성과 신속성은 뭐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에서 더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 천천히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냥 자, 우리 중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하면은 효율성을 하면 바로 지어져야 되지만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우리 중곡동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이거를 다 청취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더라. 자, 니은, 가에는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권력 분립 얘기했었죠. 중앙정부하고 수직적 권력 분립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업과 디귿은 모두 별도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도 함께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광역, 기초의회, 지역구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리을. 자, 요거 니은과 달리 그냥 둘 다 집행기관은 주민소환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국민 A 법률에 따른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후 네, 일단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 근데 나는 뭔지 알겠죠? 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요거 뭐였습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 뭐였습니까? 법원이 판단해서 했던 거죠. 요거는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여러분, 가는 뭐냐면 좀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가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모든 제도들 다 할 수 있는 걸 다 거쳤는데도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우리가 청원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국가기관이 나의 기본권 침해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 중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더라. 자, 그래서 기업, 가에서 인용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댔죠. 뭐만 과반수였습니까? 자, 과반수 이상, 출석의 과반수 이상 뭐였죠? 권한쟁의 심판만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나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요, 즉시 요건 맞는데요,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 기억이 없어도 해당 법원은 다를 제청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A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람, 이건 맞는데 B는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안 되고 소송 중이어야 됩니다. 아직 뭔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이 재판에 따라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는 2번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요거 부분 올려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 팩트체크 부분하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